만성염증이라고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나쁜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만성염증이 뭔지, 만성염증이 있으면 어떤 질병이 생기는 건지 아직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만성염증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스스로 만성염증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체크리스트 8가지, 그리고 이 만성염증에 아주 효과적인 음식까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꼭 구독해 두시고 식단, 운동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다 보면 지금보다 5년, 10년은 젊어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아프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자주 두통이 생기거나 몸이 무겁다고 느껴지시나요? 이런 증상들, 내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만성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노화와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런 염증이 지속되면 심장병, 당뇨병, 치매, 암까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이랑 과도한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환경 독소,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해 수개월, 수년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어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만성염증이 위험한 이유는 면역계에 과부하가 걸리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면역력이란 건 너무 과도해도 좋지 않고요. 너무 떨어져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사람들은 감기나 대상포진 같은 감염성 질환에 쉽게 걸리시고요. 면역력이 지나치게 항진되신 분들은 류마티스, 루푸스, 원형탈모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합니다. 또 만성염증은 세포의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인간은 20대 초반을 정점으로 성장이 끝나고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만성염증은 안 그래도 노화되고 있는 우리 세포의 노화 속도를 더 빠르게 유발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 척추 디스크 같은 질환들이 30, 40대에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만성염증이 혈관에 생기게 되면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대사장애를 유발하고 뇌혈류에 이상이 생기면 치매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만성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하루 이틀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용한 살인자와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8가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만성염증 상태일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꼭 관리가 필요하고 이따 말씀드릴 이것도 꼭 챙겨서 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피로감이 지속되고 자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지 않다. 혹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씩 충분히 잠을 자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만성염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복부 팽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대변이 설사나 변비처럼 정상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위장관에 염증이 끼어 있기 때문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유 없이 관절이나 근육이 자주 아픈 것입니다. 어디서 내가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지속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도 해당됩니다. 네 번째, 여드름이 잘 생기고 여드름 흉터가 잘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드름뿐만 아니라 습진, 모낭염, 그리고 가려움증 등 피부 문제를 자주 겪을 수 있고요. 작은 상처나 염증이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고 오래 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를 할 때, 수험생이라면 공부를 할 때 쉽게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머리가 뿌옇고 멍한 상태인 브레인 포그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식욕 조절이 어렵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 자주 땡기는 것입니다. 배가 많이 고프지 않아도 자꾸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요. 이때 단 음식, 정제 탄수화물이 당기는 경우, 또 음식을 먹고 나서 식곤증이 심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 잦은 두통이나 편두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어도 두통이 자주 발생하고요. 커피나 가공식품 등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손발이 자주 붓거나 찬 것입니다. 손가락이나 발이 쉽게 붓고요.
또 저린 느낌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발이 차가워지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8가지 리스트 중에 2개 이하이신 분들은 아직 만성염증의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고요. 3개에서 5개 정도 있다면 만성염증의 경고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6개 이상 증상에 해당되신다면 만성염증이 이미 심한 상태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3개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강황입니다. 커큐민이라는 영양제를 들어보셨죠? 강황의 주성분이 바로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어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자연의 항염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황의 주요 효과를 살펴보면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신호를 차단하고 면역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존의 항염증 효과가 있고요. 세포의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또 신경염증을 감소시켜 브레인포그를 개선하고 알츠하이머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장내 염증을 완화시켜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서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음식이 바로 이 강황입니다. 이외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당뇨병을 개선시키고 지방대사를 촉진해서 지방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비만, 과체중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이 강황은 다양한 방식으로 복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강황을 검색하시면 강황 가루가 보통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강황은 단순히 가루로만 먹는 것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강황은 그냥 섭취했을 때 소장에서 빠르게 분해가 돼버려서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강황을 후추와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의 흡수율이 2000%나 증가하기 때문에 요리를 하실 때 강황과 후추를 함께 요리를 하시거나 만약에 보충제로 섭취한다고 하시면 후추의 추출물인 피페린을 같이 드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등 지용성 식품과 함께 섭취하실 때도 흡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일을 함께 넣어서 요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렇게 음식으로 드시는 게 불편하시다면 영양제로 드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커큐민만 있는 제품 말고요. 리포솜 커큐민을 드셔야 합니다. 리포솜은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껍질을 의미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커큐민을 지질로 감싸서 만든 형태로 일반 커큐민 영양제보다 흡수율을 더 극대화시킨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황을 보충제로 섭취할 경우는 권장 섭취량은 하루 5000에서 1000mg 정도로 하루 2번에서 3번 나누어 섭취하시면 되고요. 강황을 만약 가루로 드실 경우에는 10g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니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모두가 강황을 드셔도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강황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담석증이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경우가 있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또 강황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와파린, 아스피린 등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수술을 앞둔 경우에도 수술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소량부터 섭취하면서 속이 불편하진 않은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철분 결핍이 있으신 분들도 강황의 커큐민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만성염증의 효과적인 강황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의학의 유명한 격언으로 이미 난 병은 고치지 못하고 아직 병이 되지 않은 것은 고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질병의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음식 관리는 당장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꾸준히 드시면 만성염증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고요. 이미 만성염증이 생기신 분들이라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다 보면 만성염증이 많이 줄어드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